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달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작게나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중소기업이지만 꽤 오래 다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했고 그래서 중소기업치고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 신랑 위로는 아주버님이 계신데 아주버님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형님은 전업주부로 결혼 7년 차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시댁 제사 문제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이 일은 형님과 저 그리고 신랑 사이의 갈등인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시댁은 큰 집이라 제사 때마다 집안 어른들이 많이 모입니다. 신랑에게 들었을 때는 보통 3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얼마 전 수술을 받으셔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시어머니께는 쉬시라고 하고 제사 준비는 자신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고 준비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사 당일이 되자 형님의 태도가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작은 어머님들 3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오셔서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요. 형님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주방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에게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나 도움 요청 없이 그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도와드렸죠. 재료 손질, 반찬 옮기기, 설거지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듯 했고 저에게 계속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라며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계속 그런 식의 말을 들으니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돕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운 빠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그제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사라는 게 그냥 와서 음식 나르는 게 아니야. 분위기 파악도 해야지. 어른들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움직여야 한다고라며 훈계조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말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께 조용히 형님, 저도 오늘 처음이라 그런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지 안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처음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집안 식구들 앞에서 우리 시댁 며느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고 싶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사 음식 만드는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했는데 형편없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형님, 저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다. 시댁이 처음이라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저는 성의 없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저를 너무 깎아내리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참 요즘 며느리들은 말대꾸부터 배우는구나 라며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이후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고 남편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어야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문화 자체도 낯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조심스러웠는데 형님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보다 공개적으로 나무라고 제가 부족한 며느리인 것처럼 몰아세웠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형님과 말을 잘 섞지 않고 있고 남편에게도 이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형님이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라 그렇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지만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댁에서 저의 위치가 점점 낮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날 제사 준비는 정말이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결국 형님과 저 단 둘이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형님은 제사상 올릴 음식 외에도 제사 끝나고 모인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반찬들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형님 말씀대로라면 그 많은 음식들을 매년 형님과 시어머니 2분이서 해왔다는 얘기인데 순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일을 매해 2 사람이 도맡아 했다고 생각하니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얼마나 지쳤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제 남편은 제사 시간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거든요. 명목상으로는 둘 다 사업이 바쁘다고 했지만 매해 반복되는 이런 면피가 과연 합당한 이유일까 싶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는 날인데 그날 하루 음식 준비에 땀 흘리는 사람은 늘 여자들 목지라는 현실이 못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제사는 형님과 제가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저는 첫 해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저와 동갑이지만 벌써 7년째 이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고 그래서 더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했어요. 마음 한켠에는 형님이야 나보다 익숙하시니 잘 이끌어주시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반말을 하더군요. 뭐 동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분명 말은 반말인데 그 속에 짜증이 잔뜩 묻어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두 마디 건넬 때마다 어쩐지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날카롭게 지적하고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일을 이어갔지만 형님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양념을 조금 덜 넣었을 때는 그걸 그리 대충 하면 어떡하냐? 며 짜증을 냈고 재료를 손질하다가 잠시 멈췄을 때는 그거 빨리 해야 다음 순서 하잖아. 라며 성급히 다그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꾹 참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나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더 부드럽게 알려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나절 가까이 쉴 틈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기분 나쁠 새도 없이 음식 재료 다듬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말투는 지칠수록 더 날카로워졌고 급기야는 제가 하는 일을 전면 수정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물론 그 순간에도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억울함 같은 것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을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형님이 제게 지시하는 말투는 마치 본인은 상사이고 저는 하급자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런 감정이 들면서 저도 점점 굳은 얼굴로 말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물론 그날 제사 준비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음식도 다 완성했고 제사도 무사히 지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형님과의 거리감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색하다기보다 씁쓸한 거리감이요. 제가 뭔가 형님께 잘못한 게 있었나 돌아보게도 되고 또 다음 명절이나 제사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지 제사 준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형님과 저 사이에 명확히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 그리고 시댁 안에서의 위계와 암묵적인 기대 같은 것들이 겹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며느리라도 먼저 들어온 며느리는 선배, 며느리고 나중에 들어온 며느리는 아직 눈치껏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듯한 분위기. 그런 공기가 저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저를 지치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그날 제사 준비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음식도 시간 안에 다 차려졌고 제사도 문제없이 진행됐죠. 친척분들도 제사 음식을 드시고 하나둘씩 자리를 뜨셨고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내가 처음 치른 제사치고는 잘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도 들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어쨌든 큰일 하나를 해냈다는 생각에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척분들이 모두 가고 나서 뒷정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설거지를 하는데 형님이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근데 너 손이 너무 느려서 내가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 말이 꽂히는 순간 제가 그동안 꾹 참고 억눌러온 감정들이 뻐근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말에 짜증 섞인 말투에 눈치까지 보며 온종일 일했는데 마지막에 들은 말이 고생했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니요. 속으로는 참 많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오늘 반차까지 내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는데 형님은 내 입장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걸까? 하고요. 물론 저도 느리고 서툴렀던 거 압니다. 첫 제사였고 형님만큼 익숙하지 않으니 당연히 동선도 꼬이고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지?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조차 기대하면 안 되는 사이인가요? 게다가 저는 그날 형님의 신경질 섞인 반말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일했어요. 한 번도 대받아치지 않았고 표정이 굳어졌어도 티 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든 걸 참고 견딘 이유는 며느리끼리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너랑은 같이 일 못하겠다는 말이었죠. 정리까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마음이 상한 건 쉽게 회복이 안 되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눈치를 챘는지 신랑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오늘 형님이 너한테 왜 중간중간 그렇게 신경질 낸 거야?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내가 하려는 게 답답해 보였는지 계속 짜증을 내더라. 신랑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너한테 설거지하면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무슨 소리야? 전 그 순간 형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형님이 내가 손이 너무 느려서 힘들었다고 하시더니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셨어. 신랑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또 물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너한테 반말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계속 그랬어. 처음부터 반말로 얘기했어.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형님의 태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랑도 뭔가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형님과의 거리감, 그날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참아 다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했고 괜히 또 시댁 식구들 이야기로 부부 사이까지 껄끄러워질까봐 걱정도 됐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저는 단순히 제사 일을 처음 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무례와 상처 때문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기분으로 누군가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그냥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든 나 혼자 고생하더라도 형님과 단둘이는 피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랑이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제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것도 고생이지만 형님에게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도무지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그러더니 신랑이 형님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아무래도 오늘 이만이 힘들었나 봐.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애가 뭘 얼마나 잘하겠어. 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좀 더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신랑은 최대한 형님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형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신랑도 점점 어조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도 누나,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하시면 안 되지. 그게 누나가 말한 부탁이었든 뭐든 듣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한 뒤 신랑은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서 그 전화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뭐랄까, 조금은 위로받은 기분이었지만 또 다른 불안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음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님의 화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동서,
내가 언제 너한테 하루 종일 설거지를 시켰다고 그래? 내가 3번 부탁한 거잖아. 다른 일도 바빠서 이것저것 말한 건데 그걸 그렇게 신경질이라고 느꼈다는 게 어이가 없네. 처음에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형님의 말투가 점점 더 저를 몰아세우는 쪽으로 흐르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날 형님 말투가 진짜 너무 날카로워서 전 하루 종일 위축됐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렇게 계속 짜증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사과는커녕 더 격분했습니다. 동서가 그런 걸 남편한테 고자질하면 어떡하니? 여자들끼리 있었던 일은 여자들끼리 풀어야지. 내가 맏며느리인데 그런 일로 서방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난 뭐가 되니? 내가 지금까지 시댁 위에서 7년을 바쳐서 명절이든 생신이든 혼자 상 차리고 고생한 건 다 잊은 거야. 말을 듣는 내내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형님은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하면서 저를 꾸짖듯 몰아붙였고 결국엔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지금까지 집안 일 다 해왔는 줄 알아?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동서는 그냥 조금 도와준 거잖아. 그거 좀 힘들었다고 서방님한테 얘기하고 결국엔 집안에 분란 일으킨 거야. 이래서 내가 맏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말끝마다 맏며느리, 윗사람 운운하며 마치 제가 예의 없는 후배라도 되는 양. 말하는 형님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고생한 거 무시한 적 없어요. 형님이 지금까지 시댁 위에서 애쓴 거 저도 알고 존중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고 저는 처음이라 더 서툴렀던 거잖아요. 형님이 한마디라도 고생했어라고 말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속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있었으면 나랑 바로 얘기했어야지 왜 남편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전화 오게 만들었냐며 끝까지 그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그날 형님과의 통화는 그렇게 갈등만 키운 채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편하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냥 솔직하게 힘들었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고자질이고 집안 분란인가? 하는 자책과 억울함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아직도 이 집안에서 제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윗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눌러오는 형님, 그리고 그 안에서 눈치 보며 서 있어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고 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수백 번쯤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턱대고 말을 끊거나 반박하면 더 감정만 격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형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꼭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고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기다렸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제 진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님이 말을 멈추자 저는 한참을 참은 끝에 차분한 목소리로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얘기 끝까지 들은 것처럼 이제는 제 얘기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저는 제 안에 쌓였던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어머님께 제사 음식 좀 줄이자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모든 걸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그게 무리라고 느껴지셨다면 함께 조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님 말씀 중에 내가 고자질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고자질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일했는데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털어놓은 거죠. 형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형님, 저는 형님과 동갑이에요. 물론 시댁이라는 관계 안에서 호칭은 형님, 동서라고 부르지만 요즘 세상에 동갑이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존대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무심결에 반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바쁘고 정신없는 것과 반말은 별개의 문제예요. 급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형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서 저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시댁을 위해 7년 동안 고생하신 거 저도 알고 존중해요. 형님이 그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오셨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형님이 그랬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은 결혼 전부터 직장에 다니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계속 일해왔고 지금도 제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 쪽에서 미묘하게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형님께 전화해서 화를 냈다고 하셨는데 신랑은 형님께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다만 형님이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랑도 저보고 다 잘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처음 해보는 저한테 형님이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거죠.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다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나니 속이 뻥 뚫린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형님이 더 화를 낼까봐 또 제가 너무 무례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도 됐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 감정과 입장을 왜곡 없이 분명히 전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형님에게 나는 당신의 아래가 아니다.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 단단히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구조 속에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지만 아주 큰 용기였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다 듣고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반말 좀 하면 어때서 그래? 그걸 갖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해?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형님은 아직도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잣대로 동서관계를 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반말 문제를 넘어 형님이 나를 아랫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반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른 되고 사회생활 해봤고 반말이 오갈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형님은 그 반말을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계속 저한테 신경질 내면서 말하셨잖아요. 그건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어요. 형님은 여전히 제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말을 돌리며 다시 시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시댁 일에 7년 동안 올인했어. 명절, 제사, 생일 다 내가 다 했다고. 그거 알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한숨을 살짝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시댁에 올인하신 건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형님 기준이잖아요.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하루 반차까지 내고 일했어요. 형님 말처럼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형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이라면 솔직히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형님은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아예 속내를 드러내며 말하더군요. 동서, 지금 이거 다 기선제압 하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시댁 일할 때 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부터 선 긋는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이 툭 터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형님처럼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누르려는 거 정말 싫어해요. 형님이 저한테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저 그런 식의 관계 원하지 않거든요. 형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른들 계신데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누가 좋다고 하는 일이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일이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일은 힘들고 형님한테 욕먹고 신경질 들어야 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질책받고 저는 그런 일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차라리 일 안 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요즘 며느리 같지 않다,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겠어요.
저는 그게 더 낫습니다. 고생하고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욕만 먹고 고생은 안 할래요. 저도 제 감정 지키고 싶어요. 말을 끝내고 나니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대와 기준에서 벗어나 제 뜻을 분명히 말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형님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과 존엄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참는 일만큼은 다시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님은 제 마지막 말에 또다시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말을 이어가려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그 단어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도리라는 말이 도대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건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며느리 도리 강요하시기 전에 형님이 진짜 맏며느리로서 집안을 이끌어 나갈 그릇이 되는지부터 돌아보세요. 윗사람이라며 반말하고 짜증내고 일 시켜놓고선 나중에 험담까지 하시려는 분이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적인 피해자인 양 억울하다고 외치면서 저를 예의 없는 며느리, 싸가지 없는 동서로 몰아가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곤 더는 말 섞기 싫다는 듯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솔직히 씁쓸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제 입장을 최대한 조리 있게 설명했는데 형님은 결국 고함과 일방적인 감정 분출로 대화를 끝내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 휴대폰에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형님과의 통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돼 있었어요. 이젠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이나 시댁 어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저를 욕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저는 그 녹음된 통화 내용 그대로 들려드릴 겁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무례했고 누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형님은 자기는 고생했다고 늘 주장합니다. 집안 행사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겼다. 명절과 제사를 혼자 도맡아 해왔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고생이 정말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업으로 집에 있으면서 집안 행사 챙긴 걸 두고 몇 년째 생색을 내시는데 그게 정말 온몸을 바친 희생인 건가요? 저는요, 직장 다니면서 바쁜 일정 쪼개고 반차 내면서도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성의 있게 하려고 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의를 갖추며 관계를 유지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형님의 짜증, 반말, 비난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희생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강요뿐이었습니다. 정말 지쳤어요. 이젠 저도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신다면 저는 시댁 행사에서 조용히 빠지겠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또 누군가는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냐고 하겠죠.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게 형님 옆에서 신경질 들어가며 고생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거든요. 사람은 일을 힘들게 하더라도 보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보람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폭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지 저는 더 이상 무조건 참는 역할만을 맡고 싶지는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